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슬공언니입니다. 저는 진정한 관리주의자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정한 열정주의자 최열정입니다. 따라했어. 이게 또 열정씨의 매력이죠. 바로 카피.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요즘 녹음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말 우리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쵸. 진짜. 네, 우리 열정 씨가 그래서 이 신세계를 경험하면서 또 공부 욕심이 또 나셨대요. 우리의 이 경험을 네. 다른 사람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쵸. 공유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공유 오피스가 얼마나 유익하고 또 우리 경단녀들에게 그런 삶의 활력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활력소. 줄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열정 씨가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그 공유 오피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 쓸공 언니가 임대하고 있는 위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시작한 지가 한 1년 이제 가까이 됐어요. 그쵸. 네, 지난해 연말에 그냥 진짜 단순 사교 모임인 거기서, 이런 거 좀 해볼까, 공부 좀 해볼까 하다가 시작을 하고, 이제 그쵸. 그때 처음 시작을 한 뒤로 이제 정착을 하지는 못하고. 맞아요. 그때 예, 약간 스터디 그룹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하고, 언니 집 가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녹음을 하다가, 올 10월에 이제 또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면서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녹음을 할 수 있는 이제 특정 공간이 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매일 집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간으로 가서 출근을 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10월 지금까지 너무 좀 약간 행복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살았던 맞아요. 기간이었어요. 저도 그 행복감.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력이 단절되고 나서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사회적 효용감과 맞아. 나도 이 사회에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맞아. 있잖아요. 맞아. 네, 그리고 진짜 저 사실 똑같은 공부나 일을 사실 집에서도 했었는데 그땐 일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크게 들지 않았어. 그쵸. 맞아. 근데 요즘에는 내가 진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고 약간 직장인 같은 느낌이 드는 맞아. 거죠. 약간 네. 창업자 느낌도 있고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만 이렇게 좋은 혜택을 누릴 게 아니라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신 예비 창업자 네. 프리랜서 분들이 네. 공유 오피스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시면 어떨까 싶어서 맞아요. 그리고 방송을 준비했죠. 예, 그리고 꼭 창업자 아니어도 그냥 개인 자격으로 와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 그렇죠. 혼자서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저는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 연배 분들이 와서 공부하시는 것도 봤어. 은퇴하신 분들. 맞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먼저 공유 오피스가 뭔지를 좀 알아볼게요. 네. 공유 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네. 그 공유 오피스는 업무 공간은 구분지어 사용하되 회의실, 미팅룸, 화장실, 휴게 공간 등은 공용으로 두어서 관리비, 통신비 등 부대 비용을 절약하고자 고안된 공간 임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동산 업이라고 하면 보통 임대인, 건물주가 이제 임차인이랑 계약을 해서 공간을 빌려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부동산 서비스업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해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동산 서비스업자, 공유 오피스 회사들은 건물주로부터 공간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을 일단 체결을 하고요. 네. 이 공간을 여러 개의 서비스 공간으로 꾸며서 개인이나 또는 법인들한테 단기 또는 중장기로 대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특히나 기경제라고 해서 맞아. 그죠? 이렇게 단기성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프로젝트성 사업도 많아서 많아요. 사무실은 필요한데 1, 2년을 좀 계약하긴 그렇고. 그렇죠. 장기 임대하기는 약간 그쵸.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이런 공간이 생기니까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뭐 사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 1년 생각했습니까? 어디까지 하나 보자. 주변에서 다 반응이.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유 오피스가 생겨나기 전에는 진짜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이나 뭐 소규모 기업이 임대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또는 커피숍에서 도서관에서 막 전전긍긍 맞아요.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우리 그거 알아요? 그 저기 말금 씨 남편 사무실 그 거기 회의실까지 갔었잖아. 맞아. 약간 창고 비슷한 오피스 같은 데 가서. 그것도 추억이다. 맞아. 그런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같이 워킹 노마드인 그쵸.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회가 막 다변화되고 언니 말대로 일하는 형태도 너무 다양화되다 보니까 뭐 프리랜서도 많아졌죠. 그리고 소규모 스타트업도 너무 많아졌죠. 맞아요. 그리고 굳이 헤드오피스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도 너무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간 임대하지 않아도 그 어떤 일할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공유 오피스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길 가다 보면 특히나 좀 이렇게 그 오피스타운 가면 그죠? 뭐 강남이나 광화문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여기 대표적으로 위워크, 그다음에 패스트 파이브, 그다음에 요즘에 스파크 플러스라는 것도 있죠. 맞아요. 예, 그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국산으로는 뭐 르호봇 르호봇도 있고. 저희가 다 알아봤던데, 사실. 맞아요. 사전 조사. 맞아요. 계약하기 전에. 예. 그래서 그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저런 거 뭐 하는데 하면은,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브랜드들을 모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공유 사무실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 위워크에서 일해? 이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새로 사람들. 취직한 줄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공유 오피스를 선택을 할까? 그 장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일단은 시설 관리가 엄청 편하잖아요. 그쵸. 소수가 모여서 일하는데 전기, 수도, 뭐 IT 맞아. 이런 거 다 구비하려면 그치. 너무 힘들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사무실 청소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맞아. 그런 거를 뭐 2-3명 일하면서 누가 청소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 해주는 거죠. 공유 오피스에서는 서비스로 다 제공을 해주니까 관리가 너무 편하다. 그러니까 살짝 호텔로 치면 약간 레지던스 호텔 느낌도 있어. 맞아. 그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또 집으로. 집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그냥 여기 그 공유 오피스 여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해주고 우리는 이제 왔다 갔다 일만 하는 거죠. 일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대료가 제일 저렴하죠. 그쵸. 소규모에게는. 맞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쓰게 되면 사실 일하는 공간 이외에 뭐 화장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회의실 있어야 되고 탁비실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들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공유를 하니까 아무래도 임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의 변경이 유연해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를 하지 않으니까 단기 계약을 제공을 하고 또 이제 입주 회사들이 스타트업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이 엄청 많거든요. 갑자기 사람을 확 많이 뽑을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럴 때마다 이제 공간을 좀 많이 대여를 했다가 아니면 줄였다가 아니면 장소를 이동했다가 이런 서비스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사무실이면 무조건 1년 이상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몇 개월 단위도 가능하고, 그렇죠. 심지어 한 달도 가능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제 우리 무슨 경제가 바뀐 거 영향도 많이 있는 게. 만약에 같이 공유 사무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쓰면 옛날처럼 9 to
오피스면은 아마 아침이랑 저녁이랑 막 너무 시설이 몰려서 되게 그치. 힘들 거예요. 맞아. 근데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 자유로운 사람 많잖아요. 맞아. 저녁에 온 사람도 예. 있고, 뭐 아침에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아침에 하고, 그쵸. 오후에는 가잖아. 네, 그러니까 분산이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옛날 전형적인 오피스 같으면 다 수용할 수 없는 없을 인원이에요. 수도 있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리 또 예약을 하잖아요. 네. 언제 쓰겠다고. 네네. 그죠? 그래서 그게 분산이 가능해서 기술하고 이제 이 경제가 바뀌면서 이게 그런 게 가능해진 다 것 같아. 맞아 떨어진 거지.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점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기업이 좀 커지게 되면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 사실 사옥을 뭐 지정을 그쵸. 하는 게 네. 더 비용적으로 저렴할 수도 있고 네. 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공간을 일단은 쉐어를 해야 되니까 산만함 이런 거를 살짝 좀 그런 지적하는 거는. 사람들도 예.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게 저는 그 산만함을 또 살짝 좋아해요. 그치. 커피숍보다는 사실 덜 조용하고. 산만함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화이트 소음이라고 예. 해야 되나? 뭐 그거. 예. 그리고 사람이 어떤 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맨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맞아. 근데 약간 사람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있어요. 그죠. 맨날 그리고 사람이 달라. 내가 느낀 게 네. 을지로 오피스에 와서 보는 사람들이랑 네. 삼성 오피스 가서 보는 사람들이랑 또 약간 달라. 그 재밌어. 그 재밌어. 재밌고 심지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애완동물 도 데리고 동반을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뭐 가끔씩 애완동물 보면 너무 또 귀여운 귀여워,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재미들 있어. 그 일반 사무실에서 느낄 수 없거든요. 맞아. 제가 이 애완동물 말씀하셔서 그랬는데 우리가 혹시나 방학 때 아기 데리고 와서 되냐고 했더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뭐 잠깐씩 같이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조건 오케이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약간의 유동성 있게 맞아. 예, 가능은 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신대요.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좀 경우이긴 한데 공유 오피스에서 되게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사실 제공을 하잖아요. 그쵸. 이 사교 모임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네. 낯가림이 약간 있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만큼은 아니야. 활성화되지는 못했대요. 예. 그래서 그런 공유 오피스의 특장점을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충분히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 그쵸. 그러니까 막 그 낮에 점심시간에 막 맥주 마시면서 막 같이 막 얘기하고 막 다트하고 이런 거. 게임하고 서로. 없어. 그런 분위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보면은 또 젊으신 분들 중에 참 그런 이렇게 가끔씩 그 공유 그러니까 위워크 같은 데서 그냥 위워크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뭐 가끔씩 이벤트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또 친해지셔가지고 하시는 인사하고 분들 있기는 하겠죠. 있긴 있어요. 약간 이 타입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뭐 내가 왔다 간 거에 대해서 전혀 간섭을 안 하잖아요. 예약만 내가 시스템적으로 잘 하면. 그래서 나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누리고 싶을 때, 그죠? 그러면은 또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혀 안 가봤던 오피스로 가면 그 익명성을 누리는 게 또 재밌는 거야 또, 그치? 유령처럼 떠돌아다닐 수 있어. 인사 안 해도 되고. 그런 건 또 저는 아이로서 완전 좋아하는데 그쵸. 예. 또 이 타입 분들 막 너무 사교적이다 이런 분들은 외국보단 좀 덜할 수 있다 그런 게.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타입, I 타입 다 즐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본인이 선호하는 방향대로.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으로서는 이제 1인 2인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공유 오피스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기쁘죠.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는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게 위워크잖아요. 맞아요. 2010년도에 뉴욕의 1호점을 개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언니가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공유 오피스 회사들이 이제 지금은 존재를 하죠. 근데 지금 이제 공유 오피스 시장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태동의 시기라고 보면 초창기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지금은 난립을 막 하고 있는데 그쵸. 향후에는 이제 몇 개의 기업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그쵸. 한 두세 개 정도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위워크, 패스트파이브, 스파크 플러스, 르오봇 정도가 대표적인데
이게 1세대 공유 오피스의 모델이래요. 이런 데들이. 예.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 트렌드가 또 있어. 어머머머 몰랐네. 최근 트렌드는 네. 그들만의 어떤 캐릭터를 살린 그런 그러니까 부티크 오피스야. 호텔처럼. 부티크 호텔로 오피스야. 비교하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네. 지점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패션 스타트업들을 위한 무신사 스튜디오라고 그게 이제 성수동에 되게 핫한 그런 패션 피플들에게 그런 데도 있고 그 디자이너들을 위한 창신 아지트 뭐 이런 데도 있고 네. 우리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카페 같은 사무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반대로 예. 사무실 같은 카페를 어머머머. 지향한다 해서 예. 세컨드 라이브러리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카페래요. 근데 사무실 같이 꾸며놨대. 신기하다. 그쵸. 그래서 네. 이런 이제 공통 분모를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오피스들이 2세대. 그래서 제가 들었던 창업 성공 신화 2개가 있는데 네.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사무실을 공유 사무실인 거예요. 거긴 그래서 무조건 여자만 되고 여자 창업자만 되고 아이 100% 오케이. 그건 너무 좋은데요. 네, 그거 해서 그 사무실 차려서 되게 성공하신 분 있고 서로 봐주고. 네, 약간 그런 엄마들. 분위기야. 약간 그런 분위기고 서로 약간 또 애들이 떠들어도 약간 오케이. 그리고 애들끼리 또 좀 모아놓으면 지네들끼리 놀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런 맞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분도 경력 단절되신 분이었다가 이 공유 사무실을 경험해보고 자기가 좋았던 거야. 우리 같이? 예. 근데 저는 아까 그 생각하신 분 되게, 예. 공감해요. 그쵸. 예, 되게 잘 된다고 그리고 거기 입주하신 그 사업자들도 되게 잘 된대요. 그래서. 그치. 여자들끼리 예. 또 서로 도와주는 서로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분위기.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그 다른 두 번째 분은 잠실인가 그런데 자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를 경험을 해보고 이거 괜찮다 해서 개인적으로 차린 거예요. 소규모로. 그래서 막 정말 우리 옛날 그 어떤 뭐랄까요. 도서실이나 뭐 이런 그 고시원처럼 막 아침 토스트도 만들어주시고 막. 하숙집 분위기야. 그런 하숙집 같은 분위기야. 그렇게 해서 또 성공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좀 살리는, 개성을 좀 살리는 그런 그쵸. 오피스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 그게 또 그렇구나. 그게 트렌드래요. 그래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쨌든 저희가 선정한 위워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갑자기 홍보대사 됐어, 우리. 근데 이게 홍보대사, 다른 데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 얘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저는 르호보 경험해봤어요. 정말요? 그게 이렇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그런데, 그게 어쨌든 르호봇이랑, 그 다음에 소호 사무실 쬐끄만 거 한번 경험해봤는데, 그 소호 사무실은 정말 전화만 받기 이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일하기는 삭막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좀 창의적인 분들 있잖아요. 창의성이 일어나려면 공간이 주는 힘이 되게 크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죠. 좀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이렇게 내가 정말 난 뉴요커야 이런 느낌 가질 수 있게. 그게 위워크의 장점이긴 그게 위워크. 하잖아. 또. 맞아.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공유 오피스를 선정할 때 이제 다양한 옵션들을 사실 고려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고심 끝에 위워크 올 액세스라는 서비스를 선택을 했는데 요걸 선택한 이유가 바로 프리랜서로 일하기에 그러니까 맞아. 1인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올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일단 제일 좋아 보였고 맞아요. 이 올 액세스 프로그램을 타 프랜차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위워크라는 그 이름 때문에 더 비싸다라는 생각을 못 들었거든요. 안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워크가 지점수도 제일 많고 접근성도 좀 좋고 뭐 인테리어 이 쾌적함 그런 맞아요. 거나 인지도 측면에서는 이 정도 돈이면 위워크 선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나가서도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는 뭐 사실 우리가 얼마나 해외 나가서 위워크를 사용하겠냐마는 그 자부심이 있잖아. 나는 해외 나가서
쓸 수 있다는 그 내 자부심. 사무실이야. 내 사무실이야, 여기. 난 뉴욕에 사무실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네, 그 마음이 하기는 좋더라고요. 했잖아요. 안 그래도 이제 앞으로 또 해외 나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 뒤인가? 저 예, 도쿄를 일본 가는데 가시잖아요. 한번 갔다 올게요. 예, 한번 그 경험 꼭 전달해 주세요. 신주쿠에 예. 있을라나? 신주쿠 있겠죠? 그래서 예. 이 올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뭐냐면 위워크 전지점을 네. 이제 세계 전지점을 말씀하신 대로 네. 전 세계 전지점을 예약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위워크 올 액세스 프로그램은 어떤 지정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그 도서관 가면 우리 옛날에 자리 맡아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네. 그런 데스크 자리가 네. 공유 공간 내에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다. 그쵸. 예.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실을 아예 임대하신 분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있어요. 전용 자석을 예, 가지시는 분들. 그걸 제외한 모든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그 공유 공간 내에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지점 가봤을 때 충분히 그 어떤 데스크들을 제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충분해요. 그리고 좀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 회의실을 또 예약을 할 수 있으니까. 예약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예약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지. 또 공유 공간이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어쩌지. 뭐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당일 예약도 가능하고 그쵸. 예약이 어렵지도 않고 그쵸. 그리고 데스크도 많은 편이라서 불편을 겪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약제로 이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그 특정 어떤 위워크 지점에 내 전용 오피스 자리 하나 네. 이렇게도 계약을 사실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올 액세스 사용하면 뭐 회의실이나 복사기 뭐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커피 무료. 커피 무료. 맥주 무료. 맥주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맥주 무료. 맥주 무료. 저 한 번 먹어봤어요. 네. 맛이 어떠셨어? 맥주도 근데 이게 종류가 막 많은 데는 4종류를 맞아요. 제공을 해요. 생맥이잖아요, 생맥. 생맥으로 이렇게 따라 마실 수 있게. 그래서 꽤 좋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이제 위워크 자리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드오피스로 오지 말고 위워크 가서 일해. 프로젝트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꼭 목요일 금요일이 맥주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금요일은 꼭 위워크를 친구 초대해도 되잖아. 맥주 마시러. 친구 초대해서 그냥 맞아, 낯설해도 게스트. 돼. 게스트. 그래서 꼭 위워크에 거기 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아침에는 또 사람들 건강 생각해서 우유랑 두유도 주죠. 맞아요. 네, 그거 먹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집중이 좀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약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5,000원 정도의 맞아. 돈을 주고 맞아. 어쨌든 커피 먹으면서 집중은 좀 안 되지만 2-3시간 바짝 일하자 싶어서 갔잖아요. 집보단 낫다. 이렇게 집보단 하면서. 낫다. 근데 올 액세스는 하루에 약 10,000원에서 좀 15,000원 예, 정도의 그렇죠. 돈으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조용한 맞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심지어 일하다 잠도 잘 수 있어요. 그 쇼파도 있고 해먹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빈백도 있어. 맞아. 지금 완전 주무시는 분 나 자주 봤어. 그러니까 그 구글 오피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낮잠 자면 그렇게 좋아. 일하다가 2-3시쯤 맞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 면에서 정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강남역점, 을지로점, 뭐 역삼점, 삼성점 이런 데를 가봤는데 삼성역점도 사실 좀 분위기가 좋았고 맞아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 네, 자유로운 그런 게 분위기. 있었고 선릉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층 라운지가 우리 진짜 독서실 같다. 너무 조용하다.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어른들의 독서실. 진짜. 진짜. 사람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을지로도 사실 뭐 공유 공간이나 회의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쵸. 그리고 을지로는 뷰가 너무 좋아요. 명동성당. 바로 위에서 딱 보이잖아. 그 명동성당 뷰는 이거는 호텔에 가도 못 보는 뷰야. 오늘도 저 오자마자 사진 찍었죠. 남산타워랑.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광화문점 가시면 맞아. 외국인들이 대사관이 옆에 있어서 되게 많아요. 저 가끔씩 외국 가고 싶을 때 거기 광화문점 가잖아요.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봐야겠다. 한번 같이 갑시다. 네. 이게 그 규모가 크진 않은데요. 외국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내가 글로벌 시민으로 살고 있구나. 네,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에도 맞아. 생겼잖아요. 부산에도 2개 있어요. 네, 그죠. 그다음에 BIF 국제 파이낸스 센터에 또 생겼잖아요. 거기도 괜찮대요. 부산에 가서도 한번 가볼 만하겠네요. 그죠. 여름에 이제 그 가서 일도 좀 하다가. 그렇지. 그죠. 남편 보고 애 좀 보라고 하고 난 일 좀 하고 광안리 와서 회도 좀 먹고. 너무 좋다. 그죠. 다음에 우리 그러면 부산에 가서 한번 녹음합시다. 부산 특집 합시다. 부산 특집 합시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위워크 홍보라기보다는 패스트5나 스파크 플러스 이런 데는 사실 큰 이런 위워크가 이제 주요 이 업무 거점에 있다면 많이 있다면 맞아요. 이런 데는 약간 동네 쪽으로 틈새 시장을 노려서 맞아요. 저희 집 근처에도 있더라고 패스트5는. 맞아요. 패스트5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로컬로 파고드는 거.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서 자기가 이제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다 제공하거든요. 얘네들은. 맞아요. 그래서 투어도 제공을 하니까 가서 투어도 해보고 이러면서 일단 두드려 보세요. 가보면은 괜찮고 가격이 그러니까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 그쪽 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두드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스파크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여관에 있어요. 그래, 맞아. 환승 여관에 많이 스파크 플러스가. 심지어 환승 여관이라서요.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거기서 일 잠깐 하고 가면은 지하철비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네. 이게 나가질 않아. 지하철역 안에 있어. 그렇지. 스파크 플러스가 요즘 그걸로 많이 여관에 이렇게 많이 설립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다, 진짜. 그러니까 다양한 그 서비스들이니까 잘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되는데 공유 오피스에 대한 총평을 얘기를 드리자면 이 업무 공간이 주는 약간 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출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약간의 압박감, 기분 좋은 압박감, 그죠? 기분 좋은 압박감. 그리고 주변에서 또 다 같이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클럽 가서 혼자 공부할 수 있어? 못하잖아. 여기도 낭따당해. 독서실에서 음악 틀고 혼자 춤출 수 있어? 그쵸,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하는데 오면 이게 서로 시너지가 생기면서 맞아요. 일이 또 으쌰으쌰 되는 거예요. 나도 집에선 그렇게 안 써지던 맞아요. 그 리뷰 글이 여기 오면은 잘 써진다니까요.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또래 이제 사람들도 보면서 그 피어 프레셔라 그러잖아요. 저 친구는 내 나이인데도 저 친구 열심히 사네. 괜찮네, 멋있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맞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나는 또 위워크가 되게 젊은 사람들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놀랐잖아. 난 그 멋있는 그 어르신들이 또 약간 롤 모델이야. 그러니까 약간 자기 은퇴하시고 전문 분야 약간 살리셔서 이렇게 계속 자기 소규모로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컨설턴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삼성점에서는 또 어떤 분을 만나면 여성분인데 나이가 좀 지긋하세요. 근데 거기서 독서하시다 가는 모습이 너무 우아한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노후야. 맞아. 진짜. 나중에 그냥 커피숍 보다는 여기 뭐 그런 여유가 좀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런 데 와서 받는 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우리는 할머니 돼서도 쓸공을 할 거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위워크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애플 TV에서 하는 위 크래시드? 그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우리는 폭망했다. 진짜 근데 이 제목 너무 잘 지었어. 맞아.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애플 TV를 안 보는데 이제 무료 그 7일 이용권 있잖아요. 아이고. 그거를 해가지고 7일 동안 다 봤어요. 그랬구나. 아유 고마워요. 그래서 위워크 창업자인 애덤 노먼에 대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위워크의 창업 스토리 그리고 위워크가 아니더라도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추천을 드리고 재밌었어요. 일단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아니면 스타트업에 내가 입사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회사는 좀 피해야겠다. 반면교사. 그런 어떤 교훈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에서 그 어떤 회사보다 스타트업은 CEO 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맞아.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잖아. 그쵸. 그거를 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 애덤 노먼이라는 사람이 위어크를 창업하기 전에 본인은 연쇄 창업자랐다. 시리얼 뭐 그런 건가? 스타트업. 그렇죠. 그래서 뭐 아동복 그런 사업도 창업도 했었고, 뭐 접히는 구두 그런 창업도 했었고, 그런 걸 계속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되다가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린 오피스를 먼저 설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위어크라는 걸로 이제 대박이 나죠. 근데 이 창업자들 가운데 보면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맞아. 이분도 그래. 이분도 되게 대단하신 분이긴 하죠. 그 창업을 해서 이렇게 키웠다는 게. 근데 그 누구의 말도 잘 안 들어. 와이프 말만 들어. 와이프 말도 잘 들어. 또 와이프 말은 또 듣네. 그 부부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그 와이프도 되게 특이해요. 맞아. 그래서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약간 그 확신이, 자기 확신이 오만함까지도 갔구나. 가는 것 같은 이 드라마에서는. 드라마에서. 그래서 위어크를 결국은 위기로 몰고 가는. 그렇게 이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자기 생각에 너무 갇혀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이 좀 유연하고 좀 오픈돼 있고 좀 이래야지 너무 특이한 그 마인드에 너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위어크 사명을 와이프랑 같이 정하는데 그게 세계의 의식을 고취한다. 이거예요. 위어크 사명이. 그러니까 인스파이어 한다는 뜻. 되게 그럴듯한데 이제 그 임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는 근데 너무 그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네. 그 어떻게 우리가 공유 오피스로 뭘 어떻게 그 인스파이어 할 거냐. 뭐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하는데 그럼 잘라버려. 거의 뭐 북한인데. 자기는 그래서 이분이 그 IPO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자신만의 왕국을 원했구나. 이거는 위어크는 내 건데 이거 누군가 간섭하는 게 싫다라고 해서 IPO도 크게 반기진 않았는데 일단 투자금이 모자라서 IPO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그 2010년에 뉴욕 1호점을 개점하고 이제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과도한 지출. 이게 위어크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걸 우리가 소비자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약간 팬시하잖아요. 그쵸. 그런 거가 이 사람의 어떤 가치관과 좀 맞아 있어. 좀 예쁘게 보이고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 거죠. 멋지게 보이고. 사실 그게 장점이긴 장점이지. 그쵸. 근데 지출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약간 사치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맞아요. 됐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를 크게 내고 2019년도에 첫 IPO를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때 기업 가치가 470억 달러로 추정이 되었다는데 이 기업 공개를 실패함으로써 이제 애덤 노이먼은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이제 본인의 주식을 소프트뱅크 손정이 그 비전 펀드에 넘기게 되죠. 근데 또 이 소프트뱅크가 2020년에 주식 매수를 철회를 해가지고 막 소송을 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랬구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원래 사기로 했던 그 지분보다 반값에 30억 주식을 15억 달러 정도의 지분 매입으로 결정을 하고 스펙을 통해서 2021년에 우회 상장을 진행을 해서 지금은 상장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리고 지금 그때 이 상장할 때 기업 가치는 90억. 처음보다 되게 내려갔네. 되게 내려갔죠. 그래서 이 IPO가 크게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보통 이제 위어크 같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이제 열정페이로
저임금으로 일을 하잖아요. 처음 맞아요. 초반에는. 맞아요. 그런데 막 뭐 할 때마다 스톡 옵션을 막 주겠다고 이 대표이사도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스톡 옵션을 제대로 실행을 못 했대요. 뭐 이게 가치가 올라갔어야 스탁 옵션이 그쵸. 실행이 되지. 주식 가치가 안 올랐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 세계 의식을 고치하겠다고 했던 에던 노이먼 이 부부만 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떠나고 임직원 이런 남아있던 그 분들은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되게 실패한 사례로. 그러니까 한 2000년대 뭐 2016년, 17년, 18년 완전 스타트업 붐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정리되고 뭐 큰 기업으로 인수되거나 좀 약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맞아요. 더구나 지금 경제도 안 좋아서 그쵸. 예, 지금은 살짝 스타트업이 약간은 힘든 시기죠. 예, 그 힘든 IPO도 시기죠. 거의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지금 마켓컬리도 엄청 고민하고 예.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켓컬리도 처음에는 이제 그거 식품 이렇게 원래 마켓이었다가 마켓을 빼버리고 컬리로 해서 모든 상품을 다 아우르겠다고 그래, 하고 맞아. 있는데 뷰티컬리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워크 최대 투자자인 이 비전펀드 손정희 회장 있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그 김의성 배우가 했어요. 연기를 우리나라 배우. 그분도 이제 위워크 투자는 내 최대 실수다. 진짜 그분이 라고 인정을 얘기를 하신 거야? 인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 위워크가 되게 핫한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을 받다가 이렇게 주저앉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명의 욕심과 오만함이 한 기업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그 오너 약간, 리스크. 오너 리스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약간 철학적인 생각으로 제가 좀 넘어가면서. 우리 쓸공철학도 나 넘어가야지. 그치, 철학에 빠지면 아쉽잖아요. 아쉽잖아. 그래서 이게 회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법인이잖아. 그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 이게 내가 만든 거는 맞아. 맞아.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내 소유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 독립을 시켜주고 그러네. 다른 어떤 독립체로 대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맞다. 끝까지 이게 내 것인 마냥 맞아. 막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이러는 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찰떡비유네. 찰떡비유야. 그쵸. 진짜. 내가 진짜 철학까지 생각해서 잘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드라마였다. 그러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러게요. 네. 진짜 이게 자기가 창조했다고 해서 너무 자기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안 되는 것 같아. 자식도 그렇잖아요. 맞아. 사실. 그러면 사실 내 맘대로 키우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밖에 될 수 없어. 그쵸. 나보다 잘난 사람이 될 수가 그 없어. 이상은 될 수 없죠. 맞아요. 잘 돼도 나야. 잘 돼봤자 나야. 못 될 가능성은 더 크고. 못 되면 나보다 더 못해. 그럼 이거 뭐야 이거. 맞아.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했다 싶으면 내가 만든 거라도 이렇게 사회에 내보내고 맞아. 나와 독립적인 개체다. 맞아. 법인이라는 거 자체가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맞아. 네.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 소유욕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오만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도 그 얘기하잖아요. 자식은 놓아 먹이는 거다. 자식은 놓아 먹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공유 오피스라는 어떤 서비스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정말 많은 사람이 이제 기업에 소속되어서가 아니라 그쵸. 어떤 혼자 또는 이제 소규모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토지나 뭐 이런 건물 제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맞아요. 굉장히 좋아요. 좋은 모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유 오피스 중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뭐 예측이 시간이 불가능하잖아요. 말해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위워크든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든 간에 소비자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모범적인 기업으로 좀 성장해서 저희한테 좀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결론입니까?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쓰공님들은 나는 지금 딱히 지금 하는 일도 없고 뭐 공유 사무실 얻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는 약간 일단 저지르고 보자예요. 저질러자. 네, 일단 저질러야 돼. 왜냐면은 나도 이걸 해서 이거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우리는 이제 1년 계약을 했는데 야 우리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해도 될까라고 잠시 고민을 했는데 일단 가보자. 이제 그렇게 해야 이게 다음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네, 뭘 저질러야 다음 일이 일어나지. 그게 그거를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뭘 하다 보면은 이쪽에서 끌어당겨지고 저쪽에서 끌어당겨 자석처럼.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전혀 목표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또 계획이 수정되고. 맞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사무실에 와서 생각이 나지 집에서 그냥 아무리 누워서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일단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뭐 공유 사무실 얻을 여유가 아직은 없어 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뭔가 밀폐된 자기만의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이 없으면 집에 그냥 칸막이라도 하나 쳐놓고 책상이라도 하나 조그만한 거 나를 위한 책상 방해받지 않을 공간을 하나 해놓고 이 시간엔 절대 나는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 있잖아요.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칸막이를 치는 거지. 네, 시간적으로. 그 요새는 또 스터디 카페도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동네에 엄청 많아요. 네, 그 스터디 카페라도 나가서 내가 앞으로 뭘 할 것인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막 몰똘히 생각만 해봐도 저는 되게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약간 방해 공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세탁기도 나를 부르고. 그쵸. 맞아요. 설거지통도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아니, 만약에 바닥에 쓰레기 하나라도 있으면 그치, 내가 보이면 버려야 되잖아. 그치? 그 방해 요소들이 수만 가지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집을 떠나서 카페가 됐든 스터디 카페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가서 정말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거. 특히 우리 경단녀 여성분들한테 너무 추천하죠. 네, 너무 추천하고 경력단장이 아니신 분들도 혹시라도 내가 진정 뭘 좋아하지라고 고민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공간을 바꿔봐라. 네, 공간을 일단 바꿔봐라.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공간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느끼고 진짜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맞아, 우리도 더 활기차졌잖아. 맞아요. 하고 그죠? 제가요 살이 다 빠졌어 살이. 살도 빠져요. 살도 빠져, 살도. 이게 다이어트 하려고 PT 받고 뭐 필라테스 다녀도 다 소용없어. 맞아. 출근을 하면 살이 빠져. 걸어서 일단 와야 되니까. 일단 지하철 타고 오고. 그 사람이 또 그게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도파민 있죠. 약간의 맞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긴장 살짝 하는 거. 맞아요. 저도 아침에 항상 아기를 데려다 주고 와서 이제 뭔가 준비할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 가더라도. 근데 지금은 일단 나간 김에 다 하기 위해서 그냥 아기 데려다 줄 때 가방 메고 나와. 맞아. 거기서 이제 데려다 주고 바로 어디든 사무실이든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좀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교류도 하면서 이런 도파민이 나오면 집에서만 있으면 너무 늘어져서 도파민이 부족한 것도 사실 문제거든요. 자기 어떤 관리가 완전 완벽하다. 이런 정말 진짜 그런 분은 또 모르겠죠. 네, 맞아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공간이 주는 힘을 오늘 많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열정 씨가 항상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시니까 저도 위워크에 대해서 내가 또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몰랐던 점들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뭐 드라마도 보고 하면서 그쵸? 되게 재밌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쓸공 여러분들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반복되는 말이지만 감사한 건 감사한 거지. 마무리는 항상 이거야. 마무리 항상 이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다 필요한 맞아요. 매일 하지만 필요한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항상 저는 그 생각하는 제 진심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생활 속에서도 우리 쓸모님들이 이 시간에도 방송 들으실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럼 뭔가 우리 목소리를 듣고 계시겠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고 기분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없던 종교가 막 생겨. 예, 신이 계시다면 정말 신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요즘에 또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도 건강하게 저희와 또 함께 웃어볼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 다 같이 쓸공합시다.